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아간면외과에 근무하는 이부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중증 턱관절 장애에 대한 최신 지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뭐 턱관절 장애는 이미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턱관절 또 턱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건강한 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입을 잘 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잘 삼킬 수 있고 또 말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양도 반듯하면은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턱관절의 위치는 이렇게 귀 앞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 보시면은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턱관절이고요. 이 턱관절도 다른 관절하고 마찬가지로 요게 인제 디스크, 이 뼈하고 뼈가 닿는 마찰이 되는 것이 곳이기 때문에 관절이 기능을 할 때 그 마찰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한 연골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건강한 턱 기능을 유지하는 요소는 무엇이 될까요? 먼저 턱관절 기능이 정상인지가 중요하고 또 이 턱뼈라는 것이 결국은 턱 주변 근육의 어떤 조화로운 움직임에 의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턱 주변 근육의 기능이 또 적절한지 또 환자가 습관적으로 어떤 턱을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인제 턱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작인데 저작에 있어서 마지막 치열과 치아 상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상황이 올바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형이나 성장에 있어서 어떤 그 턱뼈 형태나 위치가 이상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2 차적으로 기능에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를 또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유명한 뭐 예전에 연예인이시지만 방송에 나와서 이분이 자기가 턱관절 장애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다. 막 이런 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고 저도 인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물론 턱관절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실제 턱관절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이 턱이라는 곳이 쉴 새 없이 기능을 하고 삶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턱관절 장애 유병 양상을 보면은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런 턱관절 장애는 어 어 더 높은 여성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임상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절 장애가 대부분 노인성 어 질환인데 비해서 턱관절 장애는 유난히 20 대 30대 호발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또 청소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환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턱관절 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의 비율은 이번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한 전체 인구의 한 5% 에서 5에서 7% 정도다. 당뇨가 대략 한 4%라고 하니까 이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조사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환자 비율이 여성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청소년 환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비율에서 20-30%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그 다른 관절 질환과는 다른 그 턱관절 질환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도 사춘기를 지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아래턱과 위턱이 만나는 곳에 턱관절이 위치하고 요 하얀 것은 인제 턱관절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턱관절 원판 디스크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인대라든가 근육 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턱관절의 기능은 턱 운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은 씹는다는 거죠. 연하, 삼키는 거, 발성, 소리를 내는 거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관절하고 달리 이 양쪽에 턱뼈 이제 양쪽에 귀 앞을 요렇게 만져보시면 양쪽에 턱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한쪽만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턱 관절 장애가 한번 발생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 거에 또 원인도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 놀고 있는데 그 단면, 턱 관절의 단면을 이제 요건 정상입니다. 요게 디스크. 요게 이제 아래 턱 관절이 이렇게 잘 싹싹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고 요 사이에 턱 관절 디스크가 건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턱 관절 장애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턱의 고유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3대 증상을 보면은 턱 관절의 통증 그리고 턱을 움직일 때 관절부에서 나는 잡음 그리고 요게 좀 많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 입이 안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그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턱 관절 환자에게 귀하고 워낙 가깝다 보니까 어떤 이명에는 뭐 다양한 상황이 있고 그 원인이 뭐 알려지지 않은 이명들이 워낙 많지만 많은 턱 관절 환자들이 역시 이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관통 약간 엉뚱한 곳에 통증이 오는 것인데 이게 인제 같은 감각신경 가지를 공유할 때 이런 통증이 생깁니다. 어지러움, 두통, 목 어깨 통증 이런 부분들이 인제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분들은 턱 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 관절 장애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턱 관절 해박적으로 턱 관절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그 관절 주머니라든가 관절 인대, 관절강 내막 그리고 과두나 관절 와 등의 염증이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인제 관절 원판의 위치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성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턱 관절 원판이 소위 빠진다. 제 위치에서 빠지게 되면서 뭐 큰 소리를 내거나 통증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 인제 입을 못 벌리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어 근긴장, 턱 근육, 턱을 움직이게 하는 저작근들, 턱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굉장히 예민한 큰 근육부터 굉장히 예민한 근육까지 턱에 그 근육들이 붙어 있게 되는데 그 근육들이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악습관, 잘못된 씹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겨서 과도하게 근육의 긴장, 저작근의 긴장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관절 원판을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한다거나 관절 원판이 벗겨지고 나면은 또 관절 어 뼈 자체에 골관절염까지 일으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한 장애는 뭐 종양이나 외상 또 전신적인 어떤 그런 어 장애에 의해서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절 주머니, 관절 내막, 골관절염. 과도한 결국은 과도한 관절부의 만성 자극이 원인입니다.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도 턱관절까지 이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긴장성 턱관절 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양한 큰 씹는 턱의 기능, 씹거나 말을 하거나 입을 벌리거나 할 때 이런 큰 저작근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저작근들의 어떤 과도한 긴장, 뭐 많이 사용해서 얘네들이 인제 긴장을 하고 경직이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턱관절은 유난히 스트레스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또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낮에 기능을 이 턱 기능, 씹는 근육이나 씹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보다 밤에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밤에 이를 갈거나 물거나 뭐 이런 일들이 또 어 지속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인제
근긴장성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디스크도 빠져나가고 뼈도 닳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경우가 이제 입 벌릴 때 통증이 있거나 개구제한이 디스크가 빠져서 걸려 가지고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근육에 염증이 있어서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씹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이게 굉장히 안면이라는 곳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제 그다음에 턱관절 원판의 장애가 있을 때 턱 디스크 위치에서의 가장 흔한 장애가 되고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턱관절에서 인제 소리가 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닫거나 뭐 음식을 씹거나 이럴 때 소리가 떡떡하고 나거나 어떤 경우에 굉장히 작은 소리가 났다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게 점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또 소리가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기성이라는 거는 이제 벌렸을 때 다시 관절 원판이 아래 턱관절과 위 턱관절 사이로 정배열이 일어나는 건 이제 보기성이라고 하고요. 개구량은 정상이 되게 소리가 떡 나면서 이제 제 위치로 들어가는 거니까 입 벌리는 양은 정상이 되고요. 비보기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 유착도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밀고 다니는 거죠. 밀고 다니니까 입은 덜 벌어지게 되고 이 뒤에 관절 원판 뒤쪽으로 신경 혈관이 지나가서 입을 벌릴 때마다 통증이 있고 개구량이 갑자기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관절 원판 장애가 있는 환자분의 예인데 입을 벌리실 때 보면 똑바로 못 벌리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벌리게 되죠. 이게 걸렸다가 풀렸다 걸렸다 풀렸다 하니까. MRI로 확인이 되고요. MRI 보면 요렇게 디스크가 확인이 됩니다. 요건 아까 인제 그 카데버 사체 인제 본 건데 요게 인제 관절 원판이 변이된 상황을 인제 해박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떡 소리가 나겠죠. 여기가 디스크입니다. 여기가. 자 띡 하고 소리가 나는 게 저는 이게 소리가 묵음이라도 그냥 들리는 것 같습니다. 떡 아이고. 요게 인제 이건 다행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디스크도 많이 변형이 있죠. 이게 인제 이게 들어가지 못한 비보기성이 되는 거예요. 퇴행성 턱관절 고혈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게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버리다 보면은 요 관절의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디스크가 없다 보니까 뼈가 이제 닳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관절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흡수가 되거나 또 웃자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디스크가 빠져 있다 보니까 개고 이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통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소리가 또 들릴 수 있는데 모래 갈리는 아까는 이제 디스크가 들락달락하면은 떡떡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디스크가 빠지고 턱관절 골관절 퇴행성 턱관절 골관절염이 있는 그런 단계에서의 그 턱관절 잡음은 모래 갈리는 소리,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하면 관절 길이가 짧아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가 안 물리거나 뭐 턱이 삐뚤어지거나 양쪽이 같이 녹게 되면은 무턱처럼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 후반부에 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지만 턱이 뒤로 들어가면서 무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거 인제 디스크가 완전히 뚫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여기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뼈하고 뼈가 맞닿고 있죠. 이럴 때 인제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디스크가 중간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기타 원인에 의한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 부위에 종양도 많이 있습니다. 양성 종양이 주로 흔하지만 악성 종양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관절부에 또 흔하게 발생하는 게 골절입니다. 골절이나 이제 좌상. 왜냐하면은 턱관절은 작고 되게 얇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졌거나 이러면서 턱을 콱 부딪히게 되면은 뭐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제 이 충격이 턱뼈에 가해지는 충격이 머리로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관절 부위가 금방 부러지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턱관절
안면 그 외상 환자들에 있어서 턱관절부 골절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골절이 굳이 안 되더라도 좌상이 또 심해서 그런 것들을 외상 직후에도 적절하게 처치를 안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턱관절 장애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쭉 조사해 보면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부터 시작하죠. 저희 실제 그 병원에서 진료하는 저희 전자 차트에도 1번 물어보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어 조금 더 정밀하게 환자분의 어떤 정신 상태, 그 스트레스 상태들을 검사하기 위한 또 그런 심리 검사 항목도 저희가 어 따로 물어봐서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뭐 이약 물기, 잘못된 씹기 습관, 특히 이제 한쪽으로만 씹거나 질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갈이 이런 것도 이제 뭐 본인이 원해서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들이 턱관절 장애가 많고요. 또 자세가 나쁘신 분들, 거북목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교합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교합과 다른 교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저작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어떻게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런 교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외상, 종양, 노화는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턱관절이라는 것도 관절이고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아무래도 소모품처럼 닳기 때문에 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유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중증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원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주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턱관절 자가 진답 아까 말씀드렸죠. 턱관절 통증. 이게 턱관절 통증은 또 신기한 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아팠고 병원에 좀 가볼까 하다 보면은 또 저절로 또 통증이 없어요. 내가 뭘 했지? 그러고서 그러다가 또 지내다 보면은 또 통증이 생기고 이러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 잡음, 뭐 떡떡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거나 가끔 통증도 수반한다. 뭐 이러면은 이제 요거는 뭔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이 안 벌어진다. 사실은 입 벌리는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과거에 턱에 아무런 불편감이 없었는데 입을 요 정도 벌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 벌어지는 게 조금 힘들다. 통증이 있다. 뭐 이러면 이제 그건 분명히 뭔가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기 손가락 한 3개 정도 들어가면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턱관절 질환을 방치하면 이게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끔 아프고 뭐 가끔 뭐 자그마한 소리 나고 뭐 컨디션 나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퍽 뻐근하고 이러지만 뭐 입도 잘 벌어지고 씹는 데 지장 없고 이러면 이제 초기죠. 초기에는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좀 가 볼까.' 했는데 또 괜찮아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이게 인제 점점 지나가면 그다음에 인제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또 인대가 늘어나면서 디스크 위치 이상이 생기면서 인제 잡음이 좀 더 소리가 뚜렷해지겠죠. 똑똑거리고 가끔 뭐 입이 안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관절통의 빈도도 증가하고 그러면 인제 이게 한 벌써 중기 정도 되는 겁니다. 말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빠지고 또 뼈도 닳고 심지어는 뭐 턱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또 안 다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예전에 비해서 약간 삐뚤어지거나 뭐 이가 좀 덜 눌리는 것 같은 그런 정도가 되면 벌써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 진행은 이제 지금 제가 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요 엑스레이는 좀 극단적인 예들을 모아 놓은 건데 요렇게 예쁘게 생긴 턱관절이 심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더 심하게 되면 약에 붙어 버립니다. 관절 강직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다 뭐 잘라내고 인공관절하고 뭐 아주 수술이 굉장히 커집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요. 일반 치과 치료는 외과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떤 뭐 문제를 얘기하면은 의사가 어떤 엑스레이라든가 임상 진단을 하면서 환자분의 문제를 바로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턱관절 진료는
이게 뭔가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또 내과적인 문제 또 외과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료도 어려울 뿐더러 또 완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환자분도 본인의 턱관절 장애 원인과 과정과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관리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턱관절 장애 진단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부터 심리 검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턱 근육의 상태 또 관절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또 조사를 하고요. 또 일반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또 디스크를 볼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이 지금 현재는 MRI이기 때문에 MRI 또 뼈의 염증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본 스캔, 본 스펙 CT 그리고 또 근전도 검사기 또 치과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간이 CT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의 턱관절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MRI인데요. MRI가 사실 아직까지 너무 비싸서 그렇게 많이 저희가 촬영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사실은 중증도 이상의 턱관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가 까맣게 보입니다. 아래 관절하고 요건 이제 정상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디스크가 빠진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MRI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더 좋은 진단 장비가 나와서 환자분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타깝지만 MRI가 가장 많은 턱관절 중등도 이상의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는 정보를 주는 검사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본 스캔이라고 해서 여기 관절 턱관절 부위는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까맣게 많이 나올수록 이 조영제가 많이 먹는데 여기가 인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인제 우리 해외학교에서 수치화를 해 가지고 저희 아산병원인 경우에는 정량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렇게 까맣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부위의 활성도가 높다. 그래서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종양이나 아니면 골관절염이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MRI 아까 보여 드린 거죠. 네. 요건 이제 MRI는 요렇게 디스크뿐만 아니라 요 근육 상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관절 뼈의 내부의 어떤 그 정성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요 환자인 경우에 이렇게 염증이 많이 차 있지는 않은데 염증이 많은 경우엔 이렇게 물도 많이 차 있고 그런 상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병원에 있는 MRI 경우에는 이게 인제 턱관절 운동까지도 이렇게 시켜가면서 동영상처럼 보여서 실제 환자 상태를 현장감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점점 그 MRI 자체도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법을 보면은요. 일단 이 앞부분은 이제 비외과적인 치료법이고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가 물리치료 뭐 일반 치과만 가셔도 벌써 턱관절 물리치료를 요즘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면 이제 약물요법, 이 약물요법에 소염제, 근이완제, 안정제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들어가게 되고 또 치과에서 또 해 주는 중요한 그 치료 중에 스플린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입에 끼움으로 해 가지고 어떤 관절부의 압박을 좀 완화시키고 근육의 긴장도 좀 완화시키는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고요. 또 보톡스 치료 같은 것도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치료들을 하기 전에 보톡스 먼저 놓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원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치료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요런 정도의 치료만 가지고 턱관절 장애가 관리될 정도면은 굳이 대학병원까지는 안 오셔도 되고 뭐 근처에 턱관절을 본다고 하시는 치과나 아니면 구강내과 또 구강감면외과 이런 데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세정수리하고 중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인제
뭐 외과적인 시술이긴 하지만 좀 간단한 거라서 요것도 뭐 개원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세정술 방법은 여러 선생님들마다 좀 다양하긴 하지만 그런 게 있고. 근데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개인 병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대학병원 정도에 오셔야지 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가요법은 가장 기본이고요. 환자 그 의료진한테 어떤 턱관절 본인의 턱관절 문제를 만들고 있는 다양한 어 원인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노력을 하시는 거죠. 뭐 성격을 바꾸긴 힘드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턱 긴장을 풀어 주려는 어떤 다양한 그런 노력을 좀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악습관의 교정 이런 거는 하기가 쉽죠. 본인이 껌을 즐기셨거나 뭐 즐긴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하면은 또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쉽지 않는 거 또 이악 물기. 이악 물기도 뭐 본인이 이악 물려고 무는 건 아닌데 저절로 이 폐구근들이 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를 악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악물기가 만약에 본인이 있다면 이걸 이렇게 좀 풀어 주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스트레칭 같은 것도 중요하고 가급적 음식을 좀 부드럽게 먹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북목이라든가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뭐 비스듬하게 자세를 하고 있다거나 저도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인제 고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목 뭐 어깨 이런 데 인제 또 긴장을 풀어 주는 그런 스트레칭 요런 것들을 늘 자주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즘에 요런 물리치료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를 가시면은 또 턱관절을 좀 보시는 곳에서는 또 보험도 잘 돼 있어서 물리치료를 또 쉽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요법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고 좀 연세가 좀 드신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무조건 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약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턱관절 자기의 턱관절 문제를 만든 턱관절 장애 문제를 만든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본인이 행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더 기본이고요. 이제 그런 걸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 약물을 좀 드시는 것이 좋다. '약물로 고쳐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플린트는 저는 그냥 제가 붙인 게 턱관절 보호대라고 말을 붙였고요. 턱관절이나 저작근에 과도한 자극이 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물론 이 스플린트 요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과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호대 개념으로 생각하고 착용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톡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톡스 뭐 미용 쪽으로 주름 없애고 그런 걸로 알고 계시지만 일단 이 보톡스라는 것은 근육과 신경의 접합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격근이라는 것은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위축이 되거든요. 힘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피가 있었던 그 근육이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위축이 돼서 이렇게 갸름해지는 부수적인 미용 효과를 어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요법은 꼭 여기만 맞는 사각턱 부위에만 맞는 것은 아니고 요 이마, 측두근 부위에도 같이 많이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독소의 효과가 3 개월 딱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독소기 때문에 이종 단백질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맞게 되면은 몸에서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내성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정말 이 보톡스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별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인이 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톡스를 맞고 그냥 좋아졌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는 가능한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놔주고 있습니다. 보철이나 교정 치료는 저는 이제 구강암면외과 의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인제 한쪽의 치아가 빠졌거나 덜렁덜렁하거나 그래서 씹을 때 뭔가 이렇게 어색하게 씹거나 비정상적으로 씹게 되면 그런 것들은 턱관절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삐뚤빼뚤하지만 원래 교합대로 태어난 교합대로 그냥 잘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 보철하거나 치열 교정 전체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제 관점에서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데, 제가 보철 전문이나 교정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외과적 치료. 요게 인제 약간 이제 중등도 이상으로 가면은 인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턱관절 세정술, 턱관절을 씻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인제 쪼금 더 심한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 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관절 부위를 째고 들어가서 관절 원판을 재위치를 시키거나 아예 제거를 해 버리거나, 변형된 과두 모양을 좀 다듬어 주거나, 과두를 다시 재위치를 시키거나 잘라 버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정말 인젠 도저히 못 쓸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턱관절 부위를 그냥 다 통째로 갈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또 턱관절에 인제 종양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잘라 버리고 갈비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자기 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공관절, 턱관절 인공관절이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 주고요. 넓은 의미로 또 양악 수술도 턱관절 장애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턱관절 상태를 고려하면서 양악 수술을 해 주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턱관절 수술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그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외과적 혹은 최소 침습적 치료, 세정술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경우에 한 80-90% 의 환자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인제 좀 턱관절에 깨닫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 하지만 또 너무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수술을 미루고 기피하고 이러면서 더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어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시는 게 좋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외과적인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한 적응증은 전체 턱관절 환자의 약 5%,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턱관절 환자 숫자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체 턱관절 환자의 5%도 그렇게 또 아주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적응증,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종양, 또 어떤 기능에 심각한 해박 심각한 장애를 주는 형태, 해박적 형태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건 수술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관절 강직증, 관절에 아까 보여 드렸듯이 뭐 붙어 버렸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일반적 적응증.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적 처치, 비외과적인 처치로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뭔가 이건 해부학적 개선 효과가 없고 해부학적 개선이 필요할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판단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야지, 본인이 다 진단 내리고 내가 이건 수술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턱관절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워낙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턱관절 장애를 만든 정확한 원인, 이게 주소라는 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쉬 컴플레인,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이제 이유를 파악해야 되고, 가능한 모든 기여 인자를 제거해야 되고, 병적 상황을 제거하고, 또 이건 원인이 이제 금방 없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재발을 막기 위한 환자의 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개원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대학병원까지 안 오시고 세정술은 뭐 하시는 분이 개원가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구강내과, 구강암내과 또 개원가를 가시면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학병원 아까 말씀드렸죠. 턱관절 치료의 대원칙은 뭔가 뭘 바꾸는 거, 아까 말씀드린 보철, 교정 뭐 그런 것도 이제 원래 것을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역적인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나서 그런 비가역적인 어떤 외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네, 쇠정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요. 뭐 일단 관절 안에 염증이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면 유착도 일어나고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씻어주는 거고요. 바늘을 찔러서 찾아서 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꺼기들 보이시죠? 둥둥 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관절 액하고 성분이 비슷한 그런 약물을 넣어주기도 하고 소염제를 넣어주기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관리를 잘만 하시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더 이상의 어떤 큰 외과 수술 안 하고도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그 숙련되지 않은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는 요건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그 효과를 비교해 봤던 건데 요것도 잘만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옛날에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본 것인데 1년, 2년 정도 339명을 했는데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278명, 남자 61명. 6개월째 성공률을 봤을 때 한 93%가 된다. 이 성공률이라는 건 통증이 줄고 입도 잘 벌어지고 요거를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외과적인 세정술 요건 이제 제가 요것도 이제 고안을 좀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세정술이 간단하고 참 가성비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심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유착이 심한 관절 이런 거는 그 내시경 이상을 해야 되는데 또 내시경 자체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외과적으로 붙은 거를 다 떼 주고 씻어 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런 건 이제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죠. 손의 감각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턱관절 쪽은 내시경이 이게 한 면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요쪽엔 안면 신경이라든가 중요한 해박적 구조물들이 많아서 사실은 또 내시경을 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 또 내시경 사실은 내시경이 이 고압의 물로 또 보면서 이렇게 붙은 걸 떼주고 거기에 찌꺼기들도 다 세척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학회 발표도 했습니다만 내시경으로 했을 때 어떤 환자들이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좀 더 효과가 오래 좋은 효과가 지속이 되더라라는 것은 이미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치료 관리는 환자분이 계속 이해를 하고 자기 턱관절 장에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개방수술요법 문제 째고 관절을 째고 들어가서 보는 건데요. 전체 턱관절 환자는 5% 이내고 과거에는 사실 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턱관절 세정술이 소개되고 이게 이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서 이 개방수술요법은 많이 빈도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째는 것들은 좀 늦추어 보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상황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사후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절개선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디스크를 이제 재위치시키는 법 요게 인제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요렇게. 요거 인제 90년, 2000년, 90년대에 인제 고안된 그런 방법인데 앵커라고 그래 갖고 요걸 이렇게 써 가지고 요 앵커 나사 같은 걸 하나 박아 가지고 요게 실이 달려 있는데 요렇게 꼬매는 겁니다. 절개선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수술 전에 이렇게 빠졌던 디스크가 수술 후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결과를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또 절개선도 아주 점점 작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절개선을 조소하게 되면 나중에 흉터도 거의 남질 않아서 젊은 여자 환자들한테도 매우 필요한 사람들,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했을 때도 어떤 흉터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턱관절에 큰 종양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상황버섯 같이 이 환자는 턱이 점점 삐뚤어진다 그래 갖고 왔는데 찍어 보니까 이런 종양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종양이고요. CT를 찍었을 때 이 혹만한 주먹 같은 혹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건 수술을 해서 수술이 꽤 큰 수술입니다. 이게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인제 재건을 해 주게 됩니다. 요거는 인제 쪼금 더 발달된 이제 인공 관절이고요. 요거는 현재 인제 우리나라에서 보험 코드까지 잡혀 있어서 보험 케이스만 되면은 또 환자가 저렴하게 또
큰 비용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위에 관절 와 부분도 있고 요 아랫부분도 있고 요게 다른 이제 고관절이라든가 그런 데 같은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요건 이제 골절이 돼 가지고 이 환자분이 씹거나 입을 벌리거나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분인데 요렇게 인공관절을 넣어서 했을 때 이게 인공관절 보이시죠? 한쪽에. 그래서 이 물리는 것도 좋아지고 씹는 것도 좋아지고 이게 요게 술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쪽이 다 녹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이가 안 맞았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가 잘 맞았는데 이게 관절 양쪽 관절이 녹으면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앞니가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쪽 인공관절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입이 잘 벌어지고 이빨도 잘 맞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여전히 늘 걱정하시는 게 이것도 이제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한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 이분 나이가 그때 한 40 정도 되셨는데 이게 인제 본인 생각에는 '이게 한 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근데 좀 더 아껴 쓰다 보면은 뭐 '다시 받으실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즘에 뭐 양악 수술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요거는 인제 그냥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케이스를 보여 드렸지만 무턱 안면 비대칭의 경우에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무턱 안면 비대칭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생긴 게 아니고 턱관절 장애의 결과로 무턱 안면 비대칭이 생긴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지 않고 무턱대고 턱뼈 위치만 덜컥 맞춰 버리면은 이제 수술 직후는 쪼끔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되어서 재수술도 불가할 정도의 그런 중증의 어떤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으로 의뢰가 가끔 오는데 그래서 양악술제 턱관절 장애 치료와 관리는 필수다. 그래서 합병증, 관절통 잡음이 증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턱관절이 녹습니다. 녹았던 거를 갖다가 그냥 모양 맞춘다고 뚝 빼놓으면은 이게 뒤로 들어가려는 힘이 생기겠죠. 더 녹고 그러면 압박을 더 받아 갖고 관절이 흡수가 되면 수술 전보다 더 심각하게 턱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예 턱관절 양악 요것도 아까 그 양악 인공관절 했던 분하고 비슷한데 여기 앞니가 안 맞죠? 이분도 관절이 녹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무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분은 인공관절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그래 갖고 턱관절 치료를 충분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머리를 써서 턱관절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서 위에가 수술 전, 아래가 수술 후 요 상태가 지금 한 10 년째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한쪽이 녹았을 때 한쪽이 녹으면 한쪽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턱이 삐뚤어지게 되죠. 이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양악으로 바로 하지 않고 이게 수술 전, 위에가 수술 전 이게 턱이 삐뚤어져 있고 수술.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충분히 하고 양악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고 저희 병원 결과 이것도 예전에 발표를 한 건데 어떤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턱관절 관리를 잘하면서 했을 때 이 중증 턱관절 장애 환자의 턱 교정 수술 결과도 매우 좋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제가 한 5분 정 4분 정도만 그다음에 인제 미래 아직까지 이게 현재 임상에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 드렸던 그런 중증의 턱관절 골관절염 환자들은 사실 특별한 치료법들이 없거든요. 더 심하면 인공관절 같은 걸 하거나 그렇게 대충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쪼끔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중에 쪼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제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국책과제를 받아서 줄기세포 임상 시험을 한 바가 있었고 저도 처음엔 잘 믿지를 않았는데 한 41명 이렇게 대조군과 이렇게 저 실험군을 나눠 가지고 대조군에 이렇게 줬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 염증 감소와 또 관절 재생 효과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인제 아주 드라마틱한 예인데 딱 한 번 줬을 뿐인데
여기 보시면 요 관절에 이렇게 염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염증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저희 영상의학과 교수님들하고 논의했을 때 이렇게 파괴적으로 보이던 요 관절부, 아래 턱관절부도 여기 보면 뭔가 좀 더 나아진 듯한 그런 느낌. 디스크 빠진 거 그대로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얗게 물찬 거 이게 염증, 관절 염증에 의한 그 염증성 삼출액이라고 하는데 요 관절 요 윗부분도 좀 뭔가 더 달아 보이는데 줄기세포 준 다음에 그 싹 사라졌습니다. 관절도 뭔가 더 동그래진 듯한 느낌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이 많이 차서 이렇게 있는데 얘도 저기서 막 그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이건 논문도 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더 이런 중증의 턱관절 장애 환자한테 보다 효과적이고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들이 나올 것 같고 특히 인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올해나 내년이나 국가에서 어떤 그 허가를 쪼끔 더 완화시킨다고 하니까 더 중증의 환자분들한테 많은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턱관절 장애는 만성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요. 진행성이니까 가능한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막 판단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료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재발 방지에 중요하다. 그리고 양악 수술 이런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했다가 턱관절 문제 생기는 환자가 많아서 굳이 또 한번 강조하면 턱관절 평가와 관리 치료는 필수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50분 시간은 좀 마친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지금 많이 있으신데요. 실버 푸들 오. 스플린트 치료받는데 교합이 변하면 치료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스플린트를 인제 장기로 끼시고 스플린트 형태도 뭐 다양하겠지만 교합이 인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 그게 또 스플린트 조정도 계속 받으셔야 되고 그 교합이 변한 거에 대한 또 상황을 좀 또 진단을 또 받으셔야죠. 뭐 스 턱관절 치료에 있어서 스플린트 치료만 있는 건 아니니깐요. 예. 치료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밤새꼼님. 제가 유튜브 볼 때 이렇게 그 아이디 부르는 게 참 재밌었는데 저도 부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밤새꼼님이 "이갈이 이약물기 등이 강하면" 이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이갈이 이약물기 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결과기도 하고 어떤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긴장성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글쎄 이를 악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뭐 경동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머리 위쪽으로 가는 그 혈관들에는 문제는 있겠죠. 근데 글쎄요. 경동맥 혈류장애, 뇌혈 신경장애는 이악물기를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원인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너무 이걸 턱관절의 문제를 다른 전신의 문제로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예. 요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지금 한 몇 분 더 남았는데 음 철기인가요? 절기님? 철기님? 눈 및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고 지연성 출혈. 이건 뭐 턱관절까지는 아니지만 안면 통증인데요. 음. 글쎄요. 이게 어 어쨌든 뭐 이제 안면의 어떤 감각 신경은요 3차 신경이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것도 뭐 일종의 연관통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예. 그래서 요것도 인제
글쎄요. 제가 이런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뭐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는 많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음. 글쎄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안면의 어떤 외과적인 처치를 하고서 여기저기에 좀 뭐 그런 연관통 비슷하게 그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자칩 메뉴 예. 감자칩 제가 감자칩 메뉴 다행히 감자칩을 많이 씹을 감자칩은 턱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를 저도 모르게 자꾸 습관처럼 가는데 턱관절 장애는 아니지만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 이를 가는 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 저작근의 경직이고 경련이거든요. 인제 그런 것들이 계속 만성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작근이 만성 경련, 경직 이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인제 결국은 관절 에도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쪼끔 근육 자꾸 풀어 주시고 마사지 뭐 이를 가는 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게 너무 병적으로 심하다. 그러면 가까운 치과를 좀 가 보셔 가지고 장치를 좀 끼시든지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턱관절 장애는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병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중증 턱관절 장애는 충분히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 어떤 뭐 치료가 필요한 그런 턱관절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늦추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그런 아주 심한 그런 보기 좀 흉한 그런 수술을 받으실 일은 없을 테니까 앞으로 음식도 좀 부드럽게 잘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면서 턱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본인의 또 삶도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